요즘 다들 결혼식 비용이 너무 비싸서 결혼하는 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내가 저번 주 일요일에 이제 결혼식을 다 끝내고 온 사람으로서 결혼을 할 때 현실적으로 결혼식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해. 어, 물론 나는 결혼식에 엄청 큰 로망이 있어서 어떤 드레스를 입고 어떤 홀에서 결혼을 해야 돼 이런 주의는 아니야. 그냥 기본만 하자라는 주의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결혼한 웨딩홀이 엄청 후졌다거나 식사가 맛이 없다거나 주차가 너무 힘들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어. 내가 결혼한 웨딩홀은 우리 지역 자체에서 옆 동네까지도 되게 유명한 밥도 맛있고 주차도 잘 돼 있고 심지어 호텔 예식에 꽃도 엄청 풍성한 예식장이야. 자, 그래서 2024년 3월에 우리가 이제 결혼식장에 가서 계약을 했는데 이때 2024년 3월 기준으로 대관료가 690만 원이야. 근데 690만 원의 대관료를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홀 패키지라는 패키지가 있어. 스드메 패키지인데 원래는 보통 플래너를 끼고 스드메 패키지를 좀 알아보는 경우들이 많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굳이 플래너를 끼고 싶지 않았고 홀 패키지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특히 내가 결혼한 예식장은 홀 패키지가 워낙 잘 돼 있기로 유명을 했거든. 그래서 대관료가 690인데 홀 패키지로 진행을 하게 되면 대관료 690에다가 홀 패키지 뭐 이제 3단계가 있어. 프리미엄, 뭐 골드, 혹은 뭐 브론즈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중간 등급 골드로 해서 120만 원의 홀 패키지를 추가했지.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벌써 710만 원 정도의 돈이 나와. 근데 여기서 홀 패키지로 했을 때 홀 자체에서 대관료를 좀 깎아줘. 그래서 얼마를 깎아주냐면 한 200만 원 정도의 돈을 깎아줘서 나는 홀 패키지랑 홀 대관료를 해가지고 총 590 정도의 금액을 지불을 했어. 자, 그리고 음식값은 어땠냐면 이때가 우리가 결혼할 때는 1인당 6만 9천 원이었거든. 근데 비수기인데다가 일요일 시간대여서 금액이 조금 낮춰져서 5만 4천 원이었어. 5만 4천 원에 220명 보증인원을 세웠고 220명에 대한 금액은 1,188만 원이야. 자, 그리고 주례 겸 사회 같은 경우는 사회는 남자친구의 친한 친구가 봐줬는데 이 친구에게 고마워서 고기를 사주는 정도의 한 10만 원을 썼어. 그리고 포토 테이블이나 기타 등등은 좀 저렴한 편이었고, 자, 여기서 이제 스드메를 얘기할 때 내가 또 후진돼서 촬영한 건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을 할까봐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래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고, 그리고 사진도 정말 잘 나와서 사람들이 다 사진 너무 예쁘다고 할 정도였고, 홀 패키지 메이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이크업도 다들 너무 잘 됐다고 할 정도로 진짜 괜찮았어. 자, 아무튼 돌아와서 그래서 나는 홀 패키지를 신청하면서 스튜디오랑 드레스, 메이크업을 다 120으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고작 추가가 되는 돈이라고 하면 스튜디오에서 원본 값을 사는 거 33만 원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드레스 투어는 요즘 유색 드레스를 많이 입으니까 내가 유색 드레스를 너무 입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5만 원 정도를 더 투자를 했어. 근데 나는 실제로 드레스 투어를 5번을 했는데도 5만 원밖에 안 들었거든? 이거는 왜 그런지 좀 뒤에서 이야기를 해줄게. 혼조 화장은 양가, 친정, 시댁 양쪽 어른들 모두 엄마들만 20, 20 해서 총 40이 들었고 아빠들의 경우도 혼주 메이크업을 했는데 이거는 할인을 받았어. 이 방법도 뒤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촬영 때 헬퍼 이모님 사례비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헬퍼 이모님 뭐 우리가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이야. 이것도 20만 원 정도 들었고 간식이나 식대 이거는 한 만 원 정도 들었어. 거기 스튜디오 가가지고 커피나 시켜 먹은 정도? 자, 그리고 이제 양가 혼주 한복이랑 신부 한복. 나는 2부에 피로연 드레스를 안 입고 한복을 입었는데 원래 한복을 입는 직업이라 좀 한복을 욕심내서 맞췄단 말이지. 그래서 내 한복을 맞춘 게 54만 원. 그리고 양가 하객 한복을 대여했는데 이게 60만 원. 하객 한복은 뭐냐면 양가의 이모나 숙모님들도 한복을 입으신다고 하셔서 대여를 해드렸어. 그래서 총 3벌, 한 벌당 20만 원씩 해서 60만 원을 썼고 혼주 한복이 진짜 저렴하게 했는데 우리는 혼주 한복을 1인당 17만 5천 원씩 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저렴하거나 후진 한복을 한 건 아니야. 왜냐면 내 결혼식 날 우리 어른들 한복이 제일 예뻤다고 모두들 얘기했고 다음 결혼할 사람들도 어디서 했는지 소개시켜달라고 할 정도였어. 자, 그리고 다음 무슨 비용이 드냐면 이제 신랑 양복 비용이 드는데 이게 정장 같은 경우는 보통 좀 괜찮게 맞추면 150, 160도 들 수 있는데 이거는 남자친구의 취향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 근데 우리는 수트 전체를 다 맞췄거든. 안에 베스트에다가 셔츠 2벌에다가 바지, 뭐 자켓, 넥타이 한 3개? 총 이렇게 해서 120 정도가 들었어. 그리고 웨딩 슈즈, 흔히들 많이 하는 이 웨딩 슈즈는
4만 원에 하나를 사기는 했어.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제일 중요한 청첩장 파트인데, 청첩장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00장 정도 하면은 20만 원 정도 들어, 되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150장을, 심지어 제일 비싸다고 하는 이런 포토 청첩장을 뽑았을 때 150장 기준 8만 원 했었어.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청첩장은 직접 만들면 조금 더 저렴해. 심지어 우리는 지인용이랑 어른들 드릴 용 이렇게 따로 만들었거든. 그리고 봉투도 별도로 따로 사면 훨씬 더 저렴하고, 이런 스티커 같은 것도 청첩장 업체보다는 별도로 구매하면 싸.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손품을 팔고 힘을 들이면 좀 결혼식 비용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식권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웨딩홀에서 제공하는 걸 썼어. 굳이 식권을 또 맞춰서 쓸 필요가 없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청첩장 같은 경우는 원래 업체에서 청첩장을 이렇게 제작을 하면 모바일 청첩장을 무료로 제작을 해줘. 근데 우리는 그 돈을 좀 아껴 쓰니까 다른 방법으로 쓰기 위해서 직접 모바일 청첩장을 만들어서 직접 만드는데 14,000원이 들었고, 식권도 헷갈리지 않게 스탬프를 좀 찍어야 되기 때문에 스탬프를 구매하는 비용, 다이소에서 스티커 스탬프 비용까지 해서 한 3,000원 정도 썼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식전 영상 있잖아. 우리는 식전 영상도 셀프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14,000원 정도 들었어. 근데 여기서 네이버 페이 포인트가 들어가면 한 12,000원 정도로 또 저렴해져. 자, 그 다음에 결혼 반지 235만 원. 이건 내가 이제 종로 가서 조금 욕심부려서 랩 다이아로 반지를 싹 둘러서 결혼 반지를 2개를 하고, 이제 남자친구 반지까지 해서 총 반지 3개를 235만 원에 했어. 근데 이거는 아마 금값이 올라가서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부케. 나는 문방울 부케랑 믹스 부케 하나를 해서 부케를 총 2개 했고, 부케 값이 딱 8만 원밖에 안 들었어. 부케 값이 절대 싸지 않아. 기본 35만 원부터거든. 은방울 같은 경우는 40만 원도 하기도 해. 근데 나는 8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이제 부케를 끝냈지. 그리고 본식 당일날 헬퍼 이모님 사례비 15만 원을 또 드려야 돼. 헬퍼비가 또 들어. 왜냐면 내 드레스 정리해주고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본식날 스냅 촬영비 9만 원. 뭐 요새 아이폰 스냅도 하고 많이 스냅들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일반 뭐 DSLR 카메라 같은 걸로 오신 스냅 촬영 9만 원을 주고 촬영을 진행했고, 그리고 웨딩 앨범, 이게 웨딩 액자인데, 결혼할 때 밖에다가 이제 포토 테이블 앞에다 세워놓는 큰 액자가 있어. 이 액자 내 몸뚱이 반만한 사이즈를 43,000원에 구매를 했고, 결정적으로 본식 드레스는 내가 100만 원을 추가를 했어. 그래서 총 토탈 이 금액이 얼마가 나왔냐면 2,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와. 근데 다들 내가 결혼한 금액이 2,500만 원이라 그러면 엄청 저렴하다고 얘기를 하거든. 이게 내가 봤을 때 굉장히 현실적인 결혼 비용이야. 그러니까 과하게 사치를 부리지도 않고 너무 후지게 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적당히 할 수 있는 금액은 대략 2,500 정도가 든다고 보면 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의아한 건 이런 걸 거야. 내가 부케를 왜 8만 원에 했는지, 혼주 한복이 어떻게 17만 5천 원, 두 벌에 35만 원을 주고 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텐데, 그 이유는 나는 결혼을 시작하면서 블로그를 시작을 했어. 근데 난 이제 블로그 완전 초보로 시작을 해서 한 달 지나고 나서 뭐 체험단이라던가 이런 협찬들을 받기 시작을 해서, 사실 에스테틱에 들어간 비용은 진짜 다 뺀 비용이거든? 순수 결혼 비용이야. 근데 여자들은 대부분 에스테틱을 꼭 한단 말이야, 결혼을 할 때. 뭐, 피부든 아니면 뭐 성형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혹은 지방흡입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피부 관리나 에스테틱 꾸민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나는 이런 꾸민비가 하나도 안 들었어. 심지어 웨딩 네일까지도 돈을 전혀 쓴 적이 없고, 그래서 순수하게 2,500이 나왔지만, 만약에 나처럼 블로그를 해서 협찬을 받거나 혹은 블로그를 시작해서 뭔가 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1,000만 원에서 1,500 정도가 더 소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면 돼. 그래서 나는 조금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끼고, 내가 최대한 결혼 비용을 절충하려고 블로그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서 식대나 뭐 푸켓값 혹은 한복값, 더 나아가서 뭐 스냅값 이런 것까지도 점점 좀 가격을 낮추게 된 거야. 그래서 나는 2,500만 원에 결혼을 끝냈다. 그래서 보통 실질적으로 2,500만 원에서 정말 크게 봤을 때 3,000까지만 가지고 있어도 결혼을 할 수는 있어. 물론 여기서 여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로망이 있거나 막 진짜 나는 어떤 드레스를 꼭 입어야 돼. 뭐 엘리자베스 땡땡땡을 입어야 돼. 하우스 오브 에이미 걸 꼭 입어야 돼. 난 저 드레스가 아니면 안 되고, 난 저 결혼식장이 아니면 안 되고, 난 저 호텔에서 꼭 결혼을 해야 돼. 라는 게 아니면, 혹은 나는 꼭 꽃을 추가해야 돼. 라는 게 아니면 결혼식 비용이 4, 5천씩 들 이유는 전혀 없다.
그래서 2,500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결혼을 할 수 있다. 결혼을 할 때 여자들이 조금 돈을 아껴서 블로그라던가 이런 걸 활용하면 더 좋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적당히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결혼을 할 때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여자들은. 한 번뿐이니까 뭔가 더 해야 돼. 라는 거에 쉽게 휘둘리지 말 것. 그래서 결혼은 오늘의 시세가 제일 싸. 그러니까 결혼을 할 거면 최대한 빨리 해야 결혼 비용을 더 절충할 수가 있어.